자, 오늘 우리가 볼 작품은 인방에 눈을 쓰며 옥소선을 엿보다라는 작품이에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우리 이제 예전 고전 소설이 등장하기 전에, 본격적인 소설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떠돌던 이야기, 우리가 이걸 야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떠돌던 이야기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사갈래는 서사갈래인데 그 중에서도 야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설화에도 뭐 민담이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신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떠돌던 이야기 중에 하나로 이제 유명한 작품이 남아 있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소설과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작품을 정리하면서 좀 봅시다. 자, 평안도 관찰사의 아들이 관기인 자란과 친밀하게 지내다가 한양으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 관기는 이제 관에 속해 있는 기생인 거죠. 이때 아버지는 둘의 관계를 걱정하며 아들을 불러 자란에 대한 의향을 묻는다. 사내대정부가 좋아하는 것이면 아비라에도 자식더러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순 없는 법이란다. 그러니 나도 마음대로 막을 수가 있겠느냐. 너와 자란이 정이 이미 돈독해져 헤어지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아직 장가도 안 든 네가 그 애와 함께 지냈다가는 혼이 나는데 방해가 될까 염려되는구나 라고 해서 자, 일단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아들의 일을 내가 마음대로 맡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와 지금 계속 이렇게 잘 지내기도 조금 찜찜한 거죠. 왜요? 이 기생과 함께 너무 오랫동안 만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아들의 혼인길에 이제 방해가 될까봐 걱정되는 거죠. 즉, 아빠는요,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그래, 이해는 해. 그쵸? 자란과 정이 너무 들어서 헤어지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또 가만 둘이 만나게 하기도 좀 애매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는 좀 이중적인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죠. 둘의 사랑을 응원하고 싶으면서도 뭔가 좀 찜찜한. 다만 남자가 첩을 두는 건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니 여러분. 자, 남자가 첩을 두는 건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다라는 점에서 당대 사회상이 지금 드러나죠. 당시에는 약간 남자의 어떤 그런 첩을 두는 제도가 조금 일반적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가 만약 그 애를 사랑하여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면 비록 사소한 일이 앞길에 방해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네 뜻에 따라 결정할 터이니 너는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해라 라고 아빠는 은근히 좀 열려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아들을 선택을 좀 존중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들이 즉시 대답을 했대요. 즉시. 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버님께서는 어찌 불초자가 별것 아닌 기생계집 하나와 헤어지기가 아쉬워 상사병으로 몸이라도 상할까 걱정하십니까? 라고 해서 지금 이 불초자라는 거 이제 자신을 좀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겸양어법인 거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를 안심시켜 주려고 제가 상사병으로 몸이라도 상할까 걱정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아버지를 안심하게 하고자, 그쵸? 안심시키고자 하는 말이죠. 제가 비록 한때 눈이 현란하여 한눈을 팔았지만 그 애를 버리고 돌아가기는 마치 해진 집신을 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라고 어우 싸가지가 없죠. 자, 그 애를 버리고 돌아가는 게 해진 집신을 버리는 일. 여러분, 자, 다 떨어진 신발을 버리는 건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쉬운 일이죠. 즉 기생과 기생 자란이죠. 자란. 그쵸? 자란과 헤어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라는 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해진 집신을 버리는 거랑 똑같다. 어찌 연연해하며 잊지 못하는 마음을 두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아버지께서는 다시금 걱정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관찰사와 부인은 기뻤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은근히 헤어지기를 바랬던 거죠. 말은 안 했지만 그쵸? 우리 아이가 진짜 대장부로구나 라고 칭찬을 하죠. 이렇게 해서 관찰자 일행은 떠나게 되었다. 즉 자란과 이 아들은 헤어지게 되었죠. 즉 이별을 하게 됐네요.
자라는 눈물을 삼키며 목이며 차마 쳐다보지 못하였으나 생은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연연해하는 기색이 없었대요. 여러분, 상반된 태도가 지금 나와 있죠. 지금 둘의 이별을 대하는 상반된, 대조적이고 상반된 태도가 나옵니다. 이를 지켜본 가명안의 관속과 비장들은 그의 남다른 의연함에 탐복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와 자란이 함께 생활한 지 5, 6년이고 그동안 하루도 서로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둘도 없는 이별을 하면서 이렇게 쾌활하게 말을 하고 쉽게 떠날 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즉, 뭔가 주변의 사람들은요, 와, 진짜 쟤 정말 남자다. 이러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이없네. 그쵸? 자, 즉, 어떤 둘의 이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죠. 그래, 남자가 사내 대장부가 큰일 하려면 저 정도 배포는 있어야지, 이런 느낌이죠. 관찰사는 평양 감사직을 마치고 대사원이 되어 조정으로 복귀하였고 생도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이 자란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헤어질 땐 몰랐어.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깨닫게 됐죠. 그러나 감히 말이나 얼굴엔 드러낼 수가 없었다. 그쵸? 왜? 이제껏 쿨한 척 다 했잖아. 이런 즈음 감식과를 본다는 방이 나붙었다. 이제 과거 시험이죠. 아버지 명대로 생은 친구 두셋과 함께 산사로 들어가 과거를 준비하게 되었다. 산사에 있던 어느 날 밤 친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다. 생도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전전반측이라고 하죠.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다라는 거죠. 홀로 일어나 뜰 앞을 서성였다. 때는 한겨울이고 눈 내린 밤 달빛이 눈부시게 환한 데다가 깊은 산속의 고요한 밤이라 온갖 소리마다 잦아들었다. 생은 달을 바라보며 자란을 그리워하다 구슬픈 마음이 절로 일었다. 얼굴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을 누를 수 없어 정신을 잃고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밤은 아직 반이나 남아있었다. 급기야 그는 서있던 뜰에서 곧장 평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자, 여러분, 지금 그는요,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럴 거면 왜 헤어졌노? 그쵸? 중략 부분 줄거리죠. 끝내 평양에 도착한 생은 예전에 알던 구실아치를 통해 신임 관찰사의 자제를 모시고 있는 자란을 만난 후 둘이서 멀리 도망하여 정착하여 산다. 어느 날 생은 자란의 권유로 3년간 과거 공부에 전념한다. 이때 마침 나라에서 알성과라는 과거 시험을 치른다는 소식이 들렸고 자란은 마침내 걸량을 준비하고 여행책을 단단히 하여 생에게 과거를 치러 떠나라고 하였다. 즉, 자란은 남편은 아니죠. 남친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생은 서울에 올라와 성균관의 과장으로 들어갔다. 어가가 친히 행차하여 표지를 내었고 표지를 받은 생은 샘솟듯 하는 생각을 일필휘지로 금세 다 써서 제출하고 나왔다. 아, 공부 잘하나 봐. 방이 나오고 임금이 어자에서 뜯어보게 하였더니 장원은 생이었다라고 해서 장원급제했네요. 생의 아버지는 이조 판사로서 어탑 앞에 입시에 있었다. 임금은 이조 판서를 불러서 말했다. 지금 장원을 한 자가 경의 자식인 것 같은데 다만 자기 아버지 직함을 대사원이라고 썼으니 이 무슨 까닭인고? 라고 물어보죠. 자, 여러분 봐봐. 지금 옛날 시대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관례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직함을 쓰는 관례가 있었어요. 요즘에 이렇게 하면 특례 입학이죠. 그쵸? 자, 근데 왜 그랬나라고 봤더니 생이 지금 가출 중이죠. 가출 중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직함이 대사원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사이에 대사원에서 이조 판서로 승진했어요. 그러면서 시지를 꺼내 이조 판서에게 보여주었더니 생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물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아뢰었대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거지. 이자는 신의 자식이 맞사옵니다. 3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산사에서 글을 읽다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종적을 감춰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필시 맹수에 물려 죽었거니 하고 절 뒤편에다 허장을 쓰고 지금은 이미 탈상을 마쳤대요. 여러분, 탈상은 이제 장례를 해서 상까지 다 뺐다는 거예요. 그쵸?
신에게는 다른 자식은 없고 이 아이 하나뿐이었는데 재주와 품성이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천만 뜻밖의 자식을 잃고 나서 슬픈 심정은 지금도 여전한데 지금 이 시지를 보니 과연 제 아이의 필적이 맞습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 신의 직함이 외람되게도 대사원기에 그렇게 쓴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놈이 3년 동안 어서 살다가 이번 시험에 응시했는지는 실로 모르겠나이다 라고 여자 때문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죠. 임금은 이 말을 듣고 참 신기한 일이라고 하여 곧바로 생을 불러들여 인견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작품은 이제 소설 이전의 야담이다 보니까 어떤 소설의 그런 구성 단계에 어떤 깔끔함을 갖추지는 못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화를 통해 생이 없었던 때의 어떤 사건을 좀 간략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대화를 통해 생략된 어떤 이야기의 요약적 제시가 드러나고요. 이 대화를 통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아들에 대한 의문을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생은 자기가 기생과의 사랑이 굉장히 좀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커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 있죠. 자, 이야기는 좀 러프하니까 너무 이렇게까지 뭐 어려운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